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당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많이 맡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으세요. 근데 백서특위에도 좀 위원으로 있죠. 네, 위원으로 참여를 소위원장. 하시니까 뭐 일단 조직부총장이시고 총선 백서특위에도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몸담고 있는 백서특위가 좀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게 또 약간 속상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백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좀 진척이 많이 된 것인지. 진척이 가다가 이게 예. 상당히 어떤 타격을 받아서 휘청휘청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아마 6개 소위가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는 저는 이제 전략 소위원장인데 오늘 당정관계 소위가 열려요. 예. 그래서 거긴 진영재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신데 사실은 이제 그 중간에 조정훈 위원장이 뭐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는 발언을 함으로 해서 예. 아주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라는 반발도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소위원장들이 모여서 줌 회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조정훈 위원장 주재로. 예. 근데 그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일부에서는 백서 발간을 연기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사퇴를 하든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아니다. 이거 우리가 시작한 건데 그대로 밀고 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이게 갑론을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뚜렷한 방향 어떻게 할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뭐 회의를 좀 해보시고 이후에 또 한번 다 모이셔야 지금 결론이 나겠네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이제 장동혁 그 전 사무총장을 예. 면담하시죠? 면담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조정훈 위원장이 우선 당대표 불출마는 선언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뭐 대만에 계실 때 맞아요. 그냥 입장문만 내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왜 잦아들지 않는 걸까요? 첫 단추를 잘못 꿰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옷을 입을 때 와이셔츠 첫 단추 잘못 꿰었는데 나머지가 다 뒤틀어지잖아요. 네. 근데 첫 단추를 나중에 풀었지만 나머지 것들이 잘못 끼워진 게 뭐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예. 처음에 이 백서 자체가 우리가 총선 실패에 대해서 그 성찰을 하고 이런 같은 실수를 되풀이지 않겠다라는 어떤 반성과 다짐 네. 뭐 여기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조정훈 위원장도 그런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일각에서는 이거 백서 출범 자체가 뭐 특정인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죠. 네.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거 아니냐, 질문 문항이 이상하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일부 친윤 인사들이 선거 끝나자마자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은 한동훈에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들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네. 그러면서 백서 자체의 그 신뢰성 이 굉장히 훼손당한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증거물 경찰 기자 하다 보면 이제 경찰들이 어떤 예. 증거물을 수집하는데 그 증거물이 다른 사람의 지문이 묻어 있거나 오염되면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백서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 큰 꿈을 가지고 했지만 이게 좀 오염됐다 정치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동력을 상실하게 된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백서특위 활동이 이렇게까지 되는 과정에서는 조정훈 위원장의 어떤 책임이 좀 커 보이는데 그리고 특위 내에서도 조정훈 위원장의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 좀 여전히 좀 신뢰를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특위가 잘 굴러갈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상태로. 조정훈 위원장이 뭐 원래 뜻이 그랬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예. 결과적으로 보면 네. 본인이 이제 했던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예.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고 더불어서 이제 백서 제작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됐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일단 전당대회 전에 그 어떤 방향성 같은 것만 먼저 제시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밝히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글쎄요. 뭐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 왜 졌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온 예.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저도 선거에 나갔었습니다만 선거에 나간 사람들 다 알아요. 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네. 백서가 그거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까요? 그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예를 들면 외교문서 같은 것들 우리가 봉인해 두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정상 간의 그렇죠. 회담에 있어서 나왔던 발표하는 내용과 나머지 부분들의 일부는 또 봉인해 뒀다가 10년 뒤, 20년 뒤 발표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총선 이후에 벌어졌던 그 시시콜콜한 것들을 모두가 다 이것을 공개를 하면은 그 불똥이 사실 어디로 튈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어디까지 공개하는 게 옳으냐 이런 부분도 이게 그냥 상대방의 민주당이나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에 먹잇감을 던져주기 위한 거냐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삼을 정도면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까지는 예를 들면 비공개로 한다든가 우리 내부 회람을 한다든가 이런 네. 것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백서투기는 계속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던데 발간 시기를 좀 신중히 하겠다. 뭐 이번 주 중에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이번 주에 백서투기도 여러 번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안에 좀 결정이 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부분은 전당대회 전에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뒤에 하거나 아니면 공개 비공개할 부분을 좀 분류하거나 이런 게 좀 이번 주 안에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내일 이제 장동혁 그 전 사무총장 만난다고 하고 제가 알기에는 조정은 위원장과 황우려 그 예. 비대위원장님이 서로 좀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리겠죠. 장동혁 지금은 원내 수석 대변인이신데 장동혁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참모진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백서특위가 면담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특위가 특검이냐 이런 비유까지 하셨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절차와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공관위원장도 그 면담을 했는데 그 밖에서 기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 끝나고 나가면은 줄줄이 막 마치 진짜 무슨 죄인 신문하듯이 불러다가 무슨 예.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 당사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그 좀 밀행성의 원칙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우리가 만나야지 할 얘기도 다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밖에서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나가면 이제 다 물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 예. 건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제대로 된 어떤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게 무슨 정치 쇼처럼 돼버리면 받는 사람도 그렇고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고 예. 별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낙선자 그 당선인들 뭐 6명이 와서 그 당선인과 낙선인들 뭐 얘기를 했는데 그 6명 중에 몇 분만 발언을 했어요. 근데 네. 그분의 발언들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막 이렇게 또 포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형식이 좀 잘못됐다. 이게 비공개로 밀행성의 원칙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뭐 보여주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네. 더 큰 그 부작용을 낳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좀 일정이 많이 알려지면서 공개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게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논란이고 당장 뭐 장동혁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내일 면담인 거를 모두가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시간까지 예 저희가 또 기다렸다가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이런 건데 모두가 좀 말을 아껴야 될 때라고 보세요. 뭐 장동혁 사무총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백서를 만들 때는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진짜로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걸 좀 더 잘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을 정치적인 보여주기식으로 가면 안 되니까 기자들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안에서 얘기를 하면 본인들 물어보는 사람 다 부담스러워요. 네. 나가서 또 무슨 얘기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 얘기가 다 공개될지도 모른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 말하기 쉽지 않겠죠. 예.
뭐 장동혁 전 사무총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주로 소통했던 사람이니까 나만 면담하면 될 일이다라고 했는데 특위위원이시니까요. 그리고 뭐 한동훈 비대위에서도 조직부총장 하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형식으로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렇게 형식이요? 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대통령도 면담할 겁니까? 예. 대통령 면담에서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근데 그 비공개로 예를 들면 면담을 통해서 대통령도 협조할 수 있죠. 아,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게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럴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게 막 다 공개 무슨 뭐 보여주기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나 비대위원장이나 실질적으로 거기 했던 분들, 핵심적인 결정이나 관여를 했던 분들 네. 만나서 따로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들은 옳을까? 그건 저는 뭐 별로 옳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로도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이게 전대 시점이 좀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4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평균 그 정도 걸리죠. 그 정도 걸리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7월 안에 전당대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지금 당에서 나오는 거는 시점이 좀 어느 정도로 조율이 됐을까요? 당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예. 그 언제 할 수 있을까? 제일 가장 빨리 하면 언제 하고 또 늦추면 언제까지 늦출 수 있을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는데 예. 뭐 7월 중으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얘기고. 예. 서병수 지금 선관위원장이 임명이 되셨으니까 선관위원들을 먼저 임명할 거예요. 네. 뭐 다음 주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예. 선관위원들을 임명을 하면 그 선관위원들이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하겠죠. 예. 룰 논의를 일단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선관위가 꾸려지면 여기서 논의를 하고 어쨌든 비대위가 최종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겠죠. 초반에 좀 나왔던 얘기는 지금 당원 비율이 100%인 전당대회 룰이다 보니까 이게 좀 5대5로 바뀌어야 된다 아니면 뭐 7대3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거랑 맞물려서 대권 주자가 한 그 대선 1년 6개월 전에는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 규정도 좀 분리를 해야지 좋은 인재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좀 동시에 다 논의가 될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그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면 사실 여러 개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할 것이냐, 지금처럼 단일 지도 체제를 할 것이냐, 예. 그리고 지금 그 노앵커 얘기하신 대로 당권 대권 분리 1년 예. 6개월 전에 그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그게 너무 그 족쇄 아니냐. 예. 사실은 좀 족쇄죠. 1년 6개월 너무 길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거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전당대회 룰에다가 시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넣으면 굉장히 논의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다 논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는 좀 서두르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금 현재 그 1년 6개월 규정, 제한 규정 그런 것들까지 논의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집단 지도 체제까지 가지도 않을 가능성이 크고 네. 그렇다면 결국은 전대룰 그리고 전대 시기 뭐 이 두 가지니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좀 가정에서 여쭤보는 건데 당권 대권 분리 규정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치러서 임명이 된 대표가 바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임명이 뭐그 전국위원회에서 된 이후에? 열려서 예. 예를 들면 새로 된 당 대표가 당 개혁을 열심히 잘하고 예. 또 당 지지도를 올리고 열심히 잘해서 국민들의 그 평가가 좋다면 그래서 저 사람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뭐 밑에서부터라도 이거 바꿉시다. 왜 예. 1년 6개월 족쇄를 만들어 놓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다는 말들을 요새 많이 하면서 또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도 좀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다는 분들이 꽤 있던데 아 그래요? 예, 전해지기로는 그 수도권과 청년 중심의 정당을 어떻게 만들지 뭐 이런 고민을 좀 하시면서
그리고 이게 지구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2004년에 사라진 정당에서는 사라진 제도인데 지구당 부활도 필요하다. 이걸 좀 들여다본다는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이게 수도권 원외위원장들 사이에서도 좀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그 예.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낙선한 원외위원장들이 전국적으로 164분이세요. 네. 164분인데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는 거의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의원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겠다 그러면은 저희는 정말 수도권 민심을 어떻게 그 여론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이럴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외위원장들이 그 원외 당협위원 협의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당 지도부에 우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내고 또 가능하다면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것들을 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안 되면 우리끼리라도 단결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최고위원에 출마시키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지구당 같은 경우는요. 저도 옛날에 기자할 때 뭐 돈 먹는 하마 지구당 그래갖고 기사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네. 벌써 20몇 년 전인데. 예. 그래서 지구당을 없앴는데 부작용이 뭐냐면요. 이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사도 그 사무실도 낼 수 있는데 네. 낙선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사무실조차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중앙당에서는 당협위원장들 혹은 그 지역위원장들을 민주당 같은 경우 이름이 다르니까 다 임명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낼 수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냥 개인 사무실을 내서 거기서 당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그것도 불법 선거운동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선관위에서도 야 이건 바꿔야 된다. 이게 도대체 이런 식의 불공정이 어딨냐 해서 선관위에서도 계속 그 안을 내서 개선을 해라. 그리고 그 선거 자금도 그 정치 자금도 투명하게 신고해서 선관위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예. 이렇게 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2000년대 이전에 상당히 그 관리가 잘 안 될 때와 그 이후에 지금은 굉장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회계가 투명해졌는데 네. 과거의 기준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예.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항의하는 거고 민주당에서 그걸 먼저 이재명 대표가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나선 거죠. 예,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지구당 부활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 제가 알기에는 예. 한동훈 위원장도 이게 정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뭐 국회의원이 당선된 분들은 모든 걸 다 가져가고 그다음에 낙선한 사람은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뭐 정치인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뭐 선거에서 패배하면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있듯이 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데 뭐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은 본인들이 개선하겠다라고 나서니까 그러니까 뭐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지구당 같은 경우는 자세히 잘 모르는 분들은 약간 이 용어에 대해서도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예전에 없어진 제도다 보니까 이게 중앙당에서 어떤 관리하는 조직 차원에서 뭐 지금의 어떤 당협위원장 같은 분들이 똑같은 조직위원장이 되면서 네. 약간 중앙 정당에서 관리하는 조직이 되는 거죠. 이게 좀 지역에서부터 관리를 해서 뭐 지방선거도 아니, 그게 대비를 할 수 있고 뭐 그게 이런.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예.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 혹은 원외 지역위원장들 민주당 이름으로 하면 그들은 회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네. 사무실을 얻을 수 없고 당원도 관리할 수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당에서는 계속 나중에 당무감사 내려오면 왜 사무실이 없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 사무실을 얻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 여야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당협 사무실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당원들이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 의견을 중앙당에도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만들자.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낙선자들이 워낙 많으니 수도권 정당으로 가려면은 이 지구당이 꼭 필요한 거겠네요. 당연히 관리가 그렇습니다. 되려면은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정당의 어떤 이제 수도권을 좀 재건하는 데 있어서의 좀
필요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가지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지난번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정치에 처음 입문을 했잖아요. 예. 법무부 장관을 하긴 했지만 뭐 네. 정식으로 정치에 입문한 건 아니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정치의 문제점들이 뭔지를 뭐 아마 여실히 느꼈을 거예요. 당이 뭐가 문제도 많이 느꼈을 거고 당정 관계가 왜 삐걱거리는지도 많이 알게 됐을 것이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당연히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부당한 어떤 법적 제재가 있는 것들을 고쳐야 된다라는 또 본인이 법무부 장관도 하셨으니까 예. 이런 부분들 그런 그 뭐랄까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예. 당장 오늘 있을 일이라서 국회 현안도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최상병 특검법 제표율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현재까지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신 상황이고 민주당은 고민하는 의원이 더 있다. 아마 이탈표가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부총장님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좀 이따 나올 텐데 미리 여기서 전망하면 네. 그리고 뭐 저희로서는 당으로서는 최대한 이탈표가 없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상병의 죽음,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는 건 뭐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은폐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지금 이제 공수처하고 그다음에 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최상병은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변을 당했기 때문에. 예. 근데 나머지 이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 문제는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밝혀지지 않았다. 혹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외압에 의한 것 같다. 뭐 대통령실이 됐든 뭐가 됐든 외압을 해서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면 네. 그때는 뭐 당연히 특검을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전에 지금 현재 그 며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예. 꼭 오늘 마지막 날 이걸 통과시키겠다라고 그 밀어붙이는 거는 민주당이 지난 9월 달에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네. 이틀 뒤에 특검법을 발의를 했어요. 예. 그러면 공수처에 고발한 건 뭐고 특검법 발의한 건 뭡니까? 이틀 뒤에 발의한 건.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태웠거든요. 네. 이거는 이 특검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여당에다 저 타격을 가하겠다. 이걸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수처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22대 국회에서 뭐 그래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특검법 발의해서 하는 것 그거는 뭐 저도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